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군사기술적 면에서 항상 핵전쟁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핵전쟁을 위협했지만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서 자신은 핵전쟁 위협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나서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푸틴이 그랬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핵전쟁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던 푸틴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주말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러시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자국 TV 방송인 러시아원 그리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기술 측면에서 항상 핵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3대 핵전력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더 현대적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말한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 등을 통칭합니다. 이런 푸틴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수사와 군사적 행동은 지역 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서방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도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언사는 이 분쟁 내내 무모하고 무책임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미국의 비판이 나온 후 푸틴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서 핵전쟁 발언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우선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무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말한 것으로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히 핵 위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고의로 문맥을 왜곡하고 푸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 2년간 이런 것을 목도해 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도 직접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더 직접 개입하면 문명의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전날 했던 발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어서 러시아가 주권과 독립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의 그런 갈등을 피하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로 돌변을 한 겁니다. 이런 푸틴의 메시지에 대해서 유명한 친크레민 성향 블로거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핵전쟁은 없을 것이다. 핵전쟁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푸틴이 핵전쟁과 관련된 강력한 어조를 매우 부드럽게 완화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의 비판자들은 푸틴이 그동안에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러시아의 안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인들은 그동안에 수시로 밝혀왔던 푸틴과 고위 추종자들의 핵전쟁 발언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푸틴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한 독립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응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핵전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푸틴은 서방과 협상에서 러시아의 막대한 핵무기 위협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반복해서 언급해왔고 지난 2월 29일 연두교서에서도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푸틴 측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 아이디어를 제기를 했고 국가안보의 부의장이자 전 러시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성공적으로 축출할 경우에 핵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핵전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두 번째 인터뷰에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푸틴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미국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더불어 지난 2022년 가을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후퇴를 하면서 핵무기 사용 논의를 했던 과정이 미국에 의해서 도청되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푸틴은 러시아가 당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렇게 핵전쟁과 관련해서 돌연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 14일 푸틴의 핵전쟁 발언이 나온 직후 중국이 즉각 강대국들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푸틴의 핵전쟁 발언에 대해 러시아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러시아가 2년 전 만들었던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핵전쟁과 관련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관련된 러시아의 언급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2022년 1월 러시아 지도자는 핵전쟁 및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중국도 러시아가 이 원칙을 반복적으로 거듭 천명하는 것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핵 보유국이 공동 안보 이념을 견지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수호하고 현재의 형세에서 각 당사자가 실제 행동을 취해서 함께 국면의 완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왕 대변인이 거론한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핵무기 보유국 5개의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22년 1월 발표한 문건입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이 5개국 공동성명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준비 채택된 바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푸틴의 2차 기자회견을 통한 핵전쟁 발언은 중국이 핵전쟁 불가 방침을 강력하게 표방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면 핵전쟁과 관련된 중국의 압박이 푸틴에게 핵전쟁 관련 태도를 급변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3월에도 러시아 국빈 방문 당시에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시 주석이 같은 입장을 푸틴 대통령의 면전에서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중국은 러시아의 핵전쟁과 관련된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푸틴은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에 대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핵전쟁을 말했지만 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꼬리를 내린 셈이 됐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